자, 이어서 개장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은 지금 어떤 분위기로 연결이 될 것인가, 어떻게 열릴 것인가,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우성입니다. 네. 자, 자, 오늘은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없겠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실적이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네. 특히 빅테크 실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고 사이트를 알려드리면 같이 접속하는 바람에 다운되거든요. 네.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 몇 가지만. 사이트 한번 보도록 잠깐만요. 하죠. 네. 스위스포닷컴. 네, 잠깐만요. 네. 제가 좀. 자, 네. 아마 오늘 내일 아침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이랑 실적을 네. 발표하게 되니까 네. 오늘은 그거 기다리면서 뭐 네. 장중 변동성은 있어도 큰 움직임은 없을 수도 있어요. 큰 움직임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월가의 분위기가 상당히 분분합니다. 네. 된다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좀 결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최소한 내가 보유한 종목의 실적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사이트 하나 좀 보여드립니다. 하지 마시고 보기만 하십시오. 지금은요. 다운됩니다. 첫 번째 earningswhispers닷컴이라는 사이트가 몇 번 제가 보여드렸죠. 기억하십니까? 그 사이트. 네. 여기서 오시게 되면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볼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발표하는데 4월 25일 날 오후 4시 5분이면 장 끝나고 발표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네. 예상치가 2.2인데 이들은 2.26으로 발표할 거다 하기 때문에 약간 잘 나오지 않을까 판단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매출이 510억 달러였으니까 참고하시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실적이 2023년 3분기라는 거 보여드립니다. 3분기.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였고 끝에 심볼 바꿔주시면 됩니다. 심볼만. 네. 또 뭐가 나오죠? 자 끝나고 알파벳 나옵니다. 알파벳인데요. GOGL이죠. 네. 딱 보시게 되면 알파벳은 전망치 1.06 대비 1.15 비트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근데 100%가 아니니까 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매출은 688억 달러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여기 기준 삼은 다음에 그 결과를 보시면 좋은데요. 역시 알파벳은 1분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서 이 페이지 안에 모든 게 담겨 있기 때문에 편하게 보시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유 종목에 대한 실적 발표 일정을 챙겨봐라. 네. 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잘 안 하시는데 실적 여러분 종목 여러분이 챙겨야 됩니다. 그렇죠. 네, 몇 번 얘기합니다만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사이트를 보여드릴 건데 네. 슬릭 차트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한번 좀 슬릭 차트요?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보면 보통 너무 조그마한 기업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건 이제 빅테크 특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여주는 사이트인데요. 네네. S&P 500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S&P 500에 딱 들어오신 다음에 모든 종목에 대한 주가가 좀 나와가지고 있거든요. 해서 보시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많이 빠지고 있네? 네. 라고 할 수 있는 판단을 가능하고 그다음에 쭉 내려보시게 되면 쭉 해갖고 보시면 이게 500 총 종목이 503 종목입니다. 네. 네네. 그래서 요걸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0 종목이 예. 다 나온다는 얘기네요. 다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씩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뭔가 또 시장에 흐름이 익힐 거니까 두 가지 사이트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릭 차트요? 슬릭차트닷컴 어. 그다음에 earningswhispers닷컴 네. 사이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되고 끝난 다음에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오늘도 주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좀비은행은 무엇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비은행. 네.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이주환께서 일단은 코끼리 생각하지 말자 했는데 오늘까지만 얘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실적이 나왔으니까 네네.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하여간 오늘까지 보겠습니다. 새로운 강세 시장에 대한 필수 조건이 무엇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무조건 대형주가 장대라는 걸 적어드리면서 한번 오늘 끝내보겠습니다. 네. 예, 넘어가세요.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어제 나왔던 퍼스트 리퍼블 뱅크에 대한 실적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예금이 빠져나간 부분인데 예금이요. 720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언제 시점이냐면요. 3년 초 돌아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네요. 많이 빠져나간 것도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 이건 11개 300억 달러 지원에 불구하고 빠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 어떻게 움직일지 많은 분들이 그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기사가 나오면 네. 많은 은행에 예금 맡기신 분들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위험한 거 돈 빼야 그렇죠. 되나? 그렇죠. 막 이런 생각하겠죠. 지금 나와주고 있는 이런 흐름 때문에 잘하면 오늘 시장 이후에 다시 한번 뱅크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우려가 커지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 은행에 대한 어떤 감원이 또 진행되고 있는데 직원도 줄이고 있죠. 또 한 가지 그러면 돈이 급하면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채권이 그 정크 순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네네.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뱅크런인데
뱅크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우려만 커져도 뱅크로 나오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뭔가 약간의 사람을 치킨 좀비 같은 약간 그런 표현하면서 한 건데 약간 위험하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되게 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예. 그러니까 FRC의 실적이 나오기 전이었었나요? 예. 그때가? 예. 그때는 좀 뭔가 오르지 않을까? 막 10몇 %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장중에 10몇 % 올랐었잖아요. 올랐죠. 그 기대감 올랐습니다. 때문에. 예. 근데 정작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되니까 22% 시간을 해서 내리는 걸 보고 지금도 아마 20% 이상의 하락을 좀 보일 이걸 보고 겁니다. 이 버텀 피싱이라고 하죠. 버텀 피싱? 버텀 예. 피싱 아래에서 잡는 거? 잡는 거. 예. 그건 진짜 못하는 거다. 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좀 별로 들었어요. 의미가 없죠. 네. 의미가 없고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은행의 문제는 솔직한 얘기로 별로 이 은행을 인수자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 조금만 뱅크에 나와주게 되면 이거 무섭게 하락할 수 있거든요. 네네.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것은 EPS가 아니라는 거 보여드리고요. 흔히 이런 거죠. 여러분 넷플릭스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뭐였습니까? 순 가입자 가입자죠, 증가율. 가입자. 근데 네. 은행은 예금이기 때문에 예금이 많이 빠져나가는 상당히 두려운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세요. 바로 2분인데 2분이 뭐라 했냐면요. 좀비 뱅크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안 하고 있고 그냥 뭔가 조금 안 하고 있는 자체가 약간 무시한 듯한 그런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의 은행들은 특히 지역은행은 다시 한번 주의하셔라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한 20% 빠지고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지만 전에 끝내고요. 여전히 1,500억 달러 정도, 1,500억 정도, 1,500억 원 정도에 하는 그 투자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분들의 어떤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 당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주가 좀 나왔습니까? 혹시 지금 확인되십니까? 25% 정도 하락하고 25%? 있는 상태죠. 예. 네. 아마 전반적 은행주에 좀 악재가 나올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예, 두 번째 주제는 새로운 강세에 출발한 52주 신고가인데 현재 지금 나와주는 표를 보시게 되면 이 위에 있는 게 S&P 500 지수입니다. 네. 올라갈 때 뭐가 나오냐면요. 새로운 강세장이 나올 때 보통 52 신고가가 약 20% 이상이 나와주면 그때부터 출발합니다. 아 그래요? 불마켓이. 네. 요때 불마켓 출발했죠. 요때 마찬가지인데 요때가 닷컴 버블 때 요때 금융위 때인데 출발할 때가 20%가 나와줄 때 모습인데 지금 얼마냐? 약 4%로 거의 없다는 거죠. 연중 고점 찍는 기업들이 네.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요. 뭔가 조금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들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몇 개 안 좋은 종목들이 끌고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오거나 해서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죠. 네네. 그럼 주가가 또 빠지겠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불마켓은 조금 더 기다릴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올해 역시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네. 너무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말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한 못해도 약 15% 이상 나와줘야 되는데 4%면 아직 멀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조금 더 멀리 잡으시고 길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리니까 그러니까 꼭 왠지 기억하시면. 그런 느낌인 네. 거죠. 그냥 개인 입장에서는 나는 더 아래에서 잡고 싶은데 그러면 4% 이때 잡아갖고 나중에 그 52주 신고가 기업들 20% 넘었을 때 그때 내가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 최소한 한 5분의 1이 나와줘야지만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네네. 지금 나와주고 있는 몇 종목 갖고 올리기는 뭔가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알겠습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약간 새로운 불마켓은 약간 역부족이다는 거 전해드립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게 이건데 지금 현재 연중 고점을 찍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일라일리가 있고 맥도날드가 있고요. 염브랜즈,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아마 다른 기업들이죠.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몬델리즈 몬델레즈도 엔터를 보이네요. 몬델리즈는 오레오입니다. 오레오. 그다음에 콜락스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지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 여기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빅테크는 없습니다. 없네요. 없죠. 이런 기업들이 시장 끌고 가는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이 뜨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서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가 아니고 그 외의 기업들이 끌고 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 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별로 없겠죠. 네. 약한 모습을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고요. 그 다음 그림인데 현재 10월 13일 저점이었지 않습니까? 네. 저점부터 어닝을 봤더니 실적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메가캡이 8% 마이너스 나왔고요. 미드캡이 9% 마이너스. 그다음에 스몰캡이 약 18% 나왔는데 딱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10월 저점부터 실적이 감소한 부분이 가장 적었던 것이 메가캡이었다. 그다음에 중간치 스몰캡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요 무조건 어디로 가냐?
메가캡으로 거주해야 됩니다. 네네. 예, 그나마 덜 빠진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거꾸로 올라가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계속 빠진 상황이 되고 특히 스몰캡은 지금 뭐 계속 지하로 뚫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네요. 어려워지고 있고 그나마 나은 것이 메가캡이었다. 약간 우리 이주 앵커 잘 보시는데 이거 약간 꺾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살짝 꺾였네요. 약간 들었죠. 들어갔고 뭔가 실적이 좋은 좋아짐을 하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봤고요. 그다음 넘어가게 되면 저렇게 이게 고개 들었으면 네.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고개 들었던 과거의 그림이 그 쉘터였는데 네. 쉘터는 우리 이주 앵커 말처럼 다음 달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내려가도록. 그때 아마 제 기억에 8.2%였나 그랬죠? 그랬죠. 그래서 네. 보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테크 기업들 실적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오늘 장 끝나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발표하고요. 내일은 메타 플랫폼스, 다음 날이 아마존이고 5월 4일이 애플입니다.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를 적어 놓으시죠. 달력에. 네. 그래서 보시면 좋은데 아까 보여드린 거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테크 기업에 대한 어떤 관점이 뭐냐면요. 첫 번째 감원. 많이 했죠, 감원. 많이 했고 두 번째 마진 압력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재 최근에 돈을 벌어 남는 게 별로 없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이런 압력이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비 심리가 좀 나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소비 심리가 나빠지면 뭐가 제일 어렵겠습니까? 자유소비재. 아마존. 이게 네. 아마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캐펙스가 좀 문제가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다음이 광고인데 광고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가장 안 좋아지는 게 알파벳 메타입니다. 그렇죠. 연은 받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규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요. 테크 실적 끝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갑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 지금 분기별로 나와주고 있는 이익의 성장률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타 플랫폼이 그나마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요 노란색 끝이거든요. 그러네.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마소는 약간 멎어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가장 심하게 안 좋은 게 알파벳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 아마존 좋아지고 있고 애플은 조금 나빠지고 있습니다만 워낙 고점이다 보니까 좋아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서 지금에 나와주고 있는 정리해 보게 되면 메타가 가장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안 좋아지는 게 알파벳이다. 라고 보시면 좋은데 일단 알파벳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광고도 좀 주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 AI 쪽에 상당히 좀 침체가 좀 그렇죠. 심하지 않습니까? 특히 바드. 그래서 여러분들 좀 주의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좋아지는 게 아마존이 좀 안 좋았다 좋아졌기 때문에 저 이거 잘 아마존 보시면 저게 좋아지는 거예요? 전분기 대비하면 좋아지는 거죠. 물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안 좋아지는 건데 네. 전분기에 대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그 기대감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워낙 눈높이가 발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넘어갑니다. 그래요? 예. 가장 여러분들 빅테크 중에서 실적 전망치 가장 좋은 기업이 아마존입니다. 의외로 넘어갈 것 같다. 네. 기준치를 워낙 이렇게 엉망진창이었으니까. 엉망진창이니까 이거 못 넘기면 기업도 아니다.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기본 넘길 거로 보이니까 네.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모호한 게 마소가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거의 멈춰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여간 뭐 잘 나온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지만 알파벳이 가장 안 좋은 거니까요. 주시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넘어가고요. 또 자, 그나마 좋아지고 있는 아까 또 추가 설명 드리면 테크 기업에 있던 EPS인데 이거 똑같이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2022년에 많이 올라갔던 게 117이었거든요. EPS가 네. 쭉 내려가고 현재 지금 100이로 빠졌다가 현재 105까지 올라오면서 똑같이 올라옵니다.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네. 포워드 EPS가 네. 테크에 대한 올라오기 때문에 네네. 적어도 테크 쪽은 좋아지지 않을까 희망이 생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왜 올라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왜 올라옵니까 이거? 달러 약세? 달러 약세 금리 정점. 금리 정점. 올라오기 때문에 한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돌아오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 실적이 반영되게 되면 사실 네 종목 중에서 이번 주 나오는 네 종목 중에서 한 반반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야지만 시장을 버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실적이 잘 나올 거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반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반반. 저는 혹여라도 왠지 광고는 좀 아닐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이 아닐까라는 생각. 저도요. 그래요? 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애플과 메타는 애플과 알파는 좀 안 좋지 않을까 해서 물론 안 좋다가 빠지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 일단은 그쵸. A 쪽이 안 좋은 걸로 보여주고 있고 A? 아마존과 아니네요. 알파벳과 애플 안 좋아지는 걸 보이고 있고 네. 알파벳이 A 아닙니까? 그렇죠. 둘 다 A가 안 좋아지는 네. 걸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메타하고 마소는
M이니까요. M은 좋아지고 있다. 아 메타가요?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닙니까? 아 저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아 그래요? 네. 저랑 다르네요. 그러니까 M은 좋아지고 A는 안 좋아진다고 저는 아 얘기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계시는군요. 내일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 갖고 왔는데 제가 매일 밤 찾아보는 게 이런 거거든요. 뭐 하나 실적이 좋아지면 갖고 오고 싶은데 오늘은 영업이익률입니다. 매출 안 좋아지고 EPS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이익률이 빠지고 있는데요. 2021년 최고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현재 16.3입니다. 또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네. 영업이익률은 빠지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다이버전스인데 여러분들 이거 실적이 상당히 좀 모호해지고 있는데 매출, EPS 다 안 좋아지고 있고 이런 네. 마진율까지 안 좋아지는 폭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오늘 잠깐 나와서 실적이 정말 안 좋아지면 네. 시장이 꽤 크게 급락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워낙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잘 나오면 끝나겠죠. 근데 제가 본 모든 지표, 실적에 대한 지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특히 안 좋아지는 게 그냥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멎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땅을 파고 있거든요. 네. 해서 좀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마저 나빠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이런 게 한 주간에 좋아져야 되는데 실적 관련한 모든 지표가 안 좋아졌다 보니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모든 종목들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표를 잘 기억하시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고요. 네. 그리고 자, 이건 넘어가고요. 이제 장이 네.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죠? 일단 나스닥은 0.59 정도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고요. 시간을 맞췄습니다. 정확하게 예, 예, 맞추셨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오늘 4월 25일이고요. 화요일이고 장 출발 상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S&P 500 0.42% 하락이고요. 다우가 0.08% 하락이고요. 나스닥이 역시 0.52%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 지수가 하락 출발했는데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이고 글쎄요. 제가 볼 때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한데 네. 일단은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부담감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나왔던 거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거. 첫 번째 GM이요. 네. 잘 나왔습니다. 실적. 해서 주가는 올라가죠. 빠지네요. 빠지네요. 잘 나왔습니다. 빠집니다. 2.23% 빠지고 있고요. 맥도날드 잘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맥도날드까지 오늘 빠지는 이거 실적이 분명히 잘 나왔거든요. 네. 시장이 안 좋은 거네요. 기본적으로. 네네. 참고하시고 하나만 더 보고 일단 매물 보겠습니다. CDM인데요. CDM 여러분들 지금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CDM 실제 잘 나왔는데 일단은 그 기마개 있지 않습니까? 기마개. 네네. 그 총 쏠 때 막는 거. 예. 그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 그래요? 20만 명이 달하는 군인들이 이 기 총력을 손실을 당했어요. 그 귀마개 때문에요? 기마개를 끼어도 이게 보호가 안 되는 거죠. 보호가 안 돼서. 보호가 안 돼갖고. 아.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뭔가 기업들의 약간의 그 소송이 길어지면서 주가 좀 빠지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기업 재편하면서 뭔가 힘을 쓴다 하니까요.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봤고요. 그다음에 히트맵 한번 히트맵 볼까요? 보겠습니다. 히트맵 한번 예, 보시고 예. 저 좀 이따가 그것도 한번 봐주세요. 어떤 지금 거요?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있잖아요. 그 반도체 설계 네, 하는 설계. 쪽. 그것도 실적이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부진해 갖고 지금 5% 넘게 6% 가까이 빠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번 케이던스도 보겠습니다. 네. 사실 다른 분들 굉장히 관심 많으셨었거든요. 예. 자, 일단은 맵을 보게 되면요.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 0.77%가 빠지고 있고요. 오늘 나오는 거 실적이 나오는 건데 별로 안 좋죠. 네. 그다음 메타도 역시 빠지고 있습니다. 0.79%. 뭔가 조금 약간 겁나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애플은 올라가고 있고 아마존 테슬라가 빠지고 있는 테슬라가 좀 하락폭이 좀 깊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좀 어려워지는데 이것도 한번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UPS 실적이 좀 못 나와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집니다. 현재 네. 7.37%가 빠지고 있고 아까 뭐라고 했죠? 케이던스. 케이던스. 저희 소프트웨어 저기 보시면 CRM 밑에 있는 케이던스. 예, 케이던스 CDNS죠 심볼이. 오늘 7.34%의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네.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게 뭐냐면 올해 전망치를 내렸네요. 전망치를 내린 게 가장 안 좋은 건데 일단은 올해 2분기 전망치를 내렸다 하면서 물론 크게 내린 건 약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까지 하락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 특징이 뭐냐면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들이 많이 빠집니다. 기대감 많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가장 많이 올라온 게
메타 플랫폼스, 엔비디아, 빅테크였기 때문에 네. 이번에 못 나오게 되면 이것도 역시 하락폭이 클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무조건 이번에 나오는 기업들은 일단 빅테크는요 선방이 되지 않을까 한번 네.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당장 내일 아침에 공개가 아침에, 되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잘 지켜줘야 이 지수를 좀 유지를 할 수 예. 있는 그 그런 다음에 상황이니까요. 이번 주 나오는 모든 네 가지 기업들은 어닝 퀄리티 진행되거든요. 네. 해서 가이던스까지 잘 보시면 좋은데 가이던스 예측이 불가하니까요. 결과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침에 우리 이하영 전문위원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미장원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말씀을 설명드릴게요. 네네. 영상 없이. 미주미 공인 크루 모집이 이번 주까지인데 오늘까지만 홍보하고 네. 닫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미구치 미시다 카페 오셔갖고요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여러분들 필요한 사이트 같은 거 알려드리고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린 다음에 조용히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서 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미장원으로 여러분들 옮겨가셔서 개장 초반 분위기 그리고 뉴스 종목별 이야기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내일 같은 시간 9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